이번 시간에는 변경 등기와 경영 공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학습 목표는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와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이사장 변경 시 서류를 변경해야 하는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경영 공시 절차와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즉, 변경 등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또 이사장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서류를 변경해야 되는지, 어떠한 서류를 변경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고 또 부담스러워하는 경영 공시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경 등기인데요. 등기를 변경해야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을 텐데 먼저 정관 변경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정관 변경 모두 다 이렇게 등기를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변경 등기를 해야 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 중에 어떤 경우를 변경 등기를 해야 되냐? 정관의 내용 중에서 목적, 명칭, 그리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만 변경 등기를 해야 된다고 협동조합 기본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협동조합의 사업 범위가 확장돼 가지고 이러이러한 사업을 추가로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 정관 내용 중 목적이 바뀌게 되는 경우에요. 이런 경우는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학교협동조합 설립 시 정관을 작성할 때 사업 범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꼼꼼히 넣어보시는 게 좋겠고요.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겠죠. 그렇지만은 혹시라도 명칭이 변경됐다. 그러면은 변경 등기를 해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주 사무소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는 없을 테니까 결국에는 정관의 내용 중에 목적사항, 즉 우리 학교협동조합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추가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기존 정관에 있는 목적으로는 이 사업자 등록증에 넣기가 좀 어렵다. 이런 경우에는 변경 등기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정관을 작성할 때 조금 더 이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등기사항 이해 조항이 변경됐을 경우에는 변경 등기까지는 필요하지 않지만은 이제 주무관청, 우리 학교협동조합은 교육부죠. 이런 교육부에다가 정관 변경 인가를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교육부에 정관 변경 인가를 어떻게 신청하고 어떤 서류가 필요하냐? 네, 이거는 뒤에 다시 얘기를 하겠고요. 어쨌든 정관의 내용 중에 이런 목적, 명칭, 주 사무소 소재지가 변경됐을 때는 20일 이내 등기를 해야 됩니다. 자, 20일 이내면은 3주 정도가 되겠죠. 이 3주 안에 변경 등기를 꼭 하시라 얘기를 하겠고요. 자, 이 내용들이 바뀌게 됐을 때는 당연하게도 사업자 등록증의 내용도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세무서에 가셔가지고 이 사업자 등록도 정정하셔야 된다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앞에서 얘기했던 교육부에서 정관 변경 인가를 신청할 때, 교육부에 정관 변경 인가를 신청할 때 어떻게 하면 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우리 사회적 협동조합은 인가를 이 중앙부처에서 받잖아요. 이 중앙행정기관 어디죠? 교육부입니다. 교육부에 지금 평생교육과에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평생교육과 담당자한테 여러 서류를 보내야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사회적 협동조합의 정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인가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한테 정관 변경 인가 신청을 해야지만 이 인가 이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어떤 서류를 보내야 될지 살펴볼까요? 총회 의결사항. 우리 정관 변경은 총회 의결사항이잖아요. 총회 의결된 다음에 정관 변경 인가 신청서를 먼저 써야 돼요. 그리고 이 총회 의사록 등 첨부 서류를 같이 보내야 됩니다. 이 총회 의사록 같은 경우에는
정관 변경 중에 등기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앞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죠? 목적, 명칭, 주 사무소 소재지 이런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나중에 또 변경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의사록 공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 외에 정관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에 신청을 할 때 이 공증받지 않은 총회 의사록도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까지 여러분이 공증사무소에 가서 의사록 공증을 받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고요. 자, 그렇다면은 변경 등기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면은 우리 총회도 다시 해야 되죠. 그리고 이 총회 의사록에 공증도 다시 받아야 되죠. 그리고 교육부에 정관 변경 인가 신청도 해야 되죠. 그리고 변경 등기도 등기소에 가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도 정정을 해야 되죠. 네, 여러 가지 번거로운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필요한 서류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관 변경 중에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목적, 명칭, 주 사무소 소재지가 변경됐을 때는 공증받은 총회 의사록이 필요하다. 그리고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그리고 우리 교육부에 정관 변경 인가됐다는 정관 변경 인가증, 그리고 등기 신청 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그리고 변경된 정관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필요시에는 위임장까지도 필요하게 됩니다. 두 번째, 출자금 변경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출자 한자당 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인가와 변경 등기가 필요한데요. 회계연도가 끝나고 3개월 이내에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학교협동조합은 이런 경우가 없을 겁니다. 보통 출자 한자당 금액을 5,000원 정도로 많이 하게 되죠. 굳이 이거를 바꿀 이유는 없고요. 만약에 내가 10,000원을 내고 싶다. 그러면은 어때요? 이자를 내게 되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5,000원 곱하기 2가 돼서 10,000원이 되니까 굳이 출자 한자당 금액을 변경을 해서 다시 또 변경 인가를 받고 변경 등기를 하고 이렇게 번거로운 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출자금 총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인가는 필요 없지만은 연 1회 등기를 해야 된다 얘기를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이 출자금 변경된 경우에 어떠한 서류를 내야 되느냐? 조합원 명부를 내야 되고요. 원본 대조필 정관사본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출자금 변동 내용 확인서를 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등록면허세 신고서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등록면허세 수수료는 관할구청 세무과에 문의를 하면 되는데요. 출자금이 줄어든 경우하고 늘어난 경우에 따라서 등록면허세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원이 변경된 경우는 어떠할까요? 네, 이 경우는 학교협동조합에서 많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앞에서 정관이 변경돼서 이 변경 등기까지 해야 되는 경우라든지 출자금이 변경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임원이 변경되는 경우는 굉장히 많이 발생하죠. 왜냐? 학교협동조합은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 주민이 구성원으로 돼 있는데 이 학교의 시스템상 우리 중고등학교는 3년에 한 번씩 바뀌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학생 임원도 바뀌게 되고 또 이 학부모님들도 보통 자신의 자녀들이 이렇게 학교에 다닐 때 임원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2, 3년을 주기로 임원이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자, 학교협동조합의 경우 총회가 끝나면은 새롭게 선출된 임원 변경 등기를 하는 곳이 많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총회일로부터 여기도 20일이죠. 21일 이내에 변경 등기를 신청해야 하며 그런데 준비해야 될 서류가 많아요. 그래서 총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야지라고 생각하면은 그 서류 챙기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 전부터 만약 임원 변경되는 경우가 발생을 한다. 이번 총회에서는 임원을 변경할 예정이다. 그렇다면은 미리 서류를 받아 놓는 것이 이 20일 이내를 지킬 수 있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총회 날을 기준으로 등기사항 정관에 따라 명시된 임기가 만료되었는지 만료 전인지에 따라서 현재 임원의 사임서도 추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관에 명시된 임기 만료 여부를 꼭 체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퀴즈를 내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우리가 살펴봤던 변경 등기 사항과 관련해서 틀린 것은 뭘까요? 첫 번째, 정관의 내용 중 목적, 명칭, 주 사무소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만 변경 등기까지 해야 한다. 두 번째, 사회적 협동조합의 정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인가받은 중앙행정기관, 우리 학교협동조합은 교육부의 장에게 정관 변경 인가 신청을 해야 한다. 세 번째, 총회 날을 기준으로 등기사항 정관에 명시된 임기가 만료가 되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네 번째, 출자 한자당 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인가와 변경 등기가 필요하다. 자, 1, 2, 3, 4 중에 틀린 내용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3번이죠. 앞에서 계속 강조를 했듯이 총회 날을 기준으로 등기사항 정관에 명시된 임기가 만료가 되었는지 만료 전인지에 따라서 뭐가 필요하다고 했죠? 현 임원의 사임서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죠. 자, 이제 변경 등기 중요 사항들은 잊어버리시지 않겠죠. 네, 꼭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 이사장이 변경됐을 때 어떠한 것들의 서류를 변경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변경 등기를 살펴보면서 이 정관이라든지 출자금이라든지 이런 경우로 변경 등기를 해야 되는 경우는 별로 발생하지 않지만은 임원의 변경 사항은 굉장히 흔하다고 했잖아요. 자, 임원의 변경이기 때문에 이사장도 보통은 2, 3년을 주기로 해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우리 학교협동조합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법인의 대표가 바뀌게 되면은 여러 가지 서류들을 바꿔야 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 내용을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법인카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등기소에다가 신청서를 내야 됩니다. 이때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인 등기부 등본을 내야 되고요. 이사장 신분증을 내야 됩니다. 또 법인 인감카드가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법인 도장이 필요합니다. 네, 뭐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실 수는 없을 거예요. 필요할 때마다 체크를 해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이번 시간에는 이런 서류들이 대략 필요하구나 이렇게 감을 잡아주시고요. 가장 더 중요한 거는 이사장 변경 시에는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서 변경을 해야 될지, 즉 여기서는 법인카드 계속 사용 신청서를 등기소에 내야 된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업자 등록증에도 이 대표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자 등록증을 바꿔야 됩니다. 세무소 또는 홈택스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고요. 법인 등기부 등본, 말소 포함해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요. 또 이사장 신분증, 법인 도장, 이사장 신분증과 법인 도장은 대체로 이사장 변경을 할 때 서류 변경 시에 꼭 필요하니까요. 이런 거는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가 또 필요합니까? 법인 인감증명서, 또 사업자 등록증 원본,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 정정신고서. 굉장히 서류들이 많죠. 자, 이 경우에도 우리는 이사장 변경이 됐을 때 사업자 등록증을 변경해야 된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법인 통장이 변경되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출자자 명부, 또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인감도장. 그리고 이때 좀 독특한 게 이사장이 직접 가야 되고요.
신분증도 챙겨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관도 있다는 점, 특이사항을 이렇게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신용카드도 변경을 해야 됩니다. 이때 신용카드 가맹점 정보는 구비 서류와 재산신고서 서류를 이렇게 갖춰가지고 카드사에 꼭 접수를 해야지만 변경이 된다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이거를 대행하게 되면은 대행비도 발생을 하니까 가능하면은 직접 해보시는 게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사장 변경할 때 서류를 변경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까다롭고 이 절차에 대해서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먼저 이렇게 했던 학교협동조합에게 물어보거나 아니면 학교협동조합 지원센터의 관계자분들한테 물어서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또 등기소도 가게 되고 또 세무서도 가게 되고 이렇게 신용카드 회사에도 연락을 취하면서 서류를 뭐 한두 개씩 빠뜨려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처할 때가 많은데요. 그럴 때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먼저 하셨던 분들한테 문의를 해보시라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은 퀴즈 나갑니다. 이사장 변경 시에는 법인 통장만 변경하면 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틀립니다. 앞에서 이사장이 변경됐을 때는 법인 통장 외에도 신용카드,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 정정, 그리고 법인카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신청서를 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네 가지 경우를 같이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법인 통장만 변경되어 한다는 틀리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영공시에 대한 부분인데요. 경영공시 왜 하느냐? 이거 너무 번거롭다. 이러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은 의무적으로 모두 다 경영공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은 지켜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거의 의미는 뭐냐면은 협동조합의 운영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경영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는 겁니다. 또 경영공시에 필요한 자료들의 신뢰성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총회의 승인을 받은 결산보고서, 사업계획서, 그리고 예산안 등을 근거로 작성을 해야지 임의대로 작성을 하시면 안 되고요. 자, 그리고 총회의 승인을 받기 때문에 언제 해야 되죠? 네, 정기총회 개최한 이후에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듯이 모든 사회적 협동조합은 매년 경영공시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고요. 진행 절차는 이렇습니다. 네, 먼저 여러분들 그 협동조합 회계 담당자가 결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회계 세무법인한테 이렇게 맡기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사업결산 보고서하고 이렇게 수지예산서, 대차대조표 이런 부분들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다 하기는 어려우니까 보통은 이렇게 회계사 쪽에 맡기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나온 자료를 조합원 회원 총회에서 승인을 받습니다. 네, 연합회가 회원이니까 우리 사회적 협동조합은 조합원들 총회에서 승인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공시 자료는 협동조합 홈페이지 쿱.go.kr 우리 협동조합을 코어퍼레이티브라고 하는데 줄여서 쿱이라고 하잖아요. 정보 사이트는 go.kr이니까 이 협동조합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하게 되고요. 자, 이럴 때 어려울 수 있고 잘못 넣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럴 때 권역별 지원기관 또 경영공시 지원기관의 검토와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또 우리 학교협동조합은 학교협동조합 지원센터 또 선배 학교협동조합에게 문의를 해가면서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이제 교육부나 이런 데서 후속 조치를 취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한 번에 우리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고요. 자, 회원 가입하는 거를 좀 어려워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협동조합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에 오른쪽 상단에 회원 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그걸 누르고 약관 동의를 하면서 진행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본인 인증을 하고서는 이 찾기를 클릭해서 새 창이 뜨면은 조합명을 검색하고 선택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사장명과 생년월일을 선택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가입이 완료되면은 아이디 또는 등록한 법인 공인인증서로 접속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팁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장 정보를 입력할 때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법인으로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 이사장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법인으로 이렇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만들고요. 공인인증서도 이사장 개인보다는 법인 공인인증서로 등록을 해주시는 게 나중에 이사장이 변경됐을 때 또 번거로움을 겪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회원 가입 후에 경영공시를 위해서 협동조합에 로그인을 했는데 접속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우리 시스템 담당자 여기 전화번호가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 어떤 정보들을 입력을 해야 되느냐? 앞에서 이제 봤었죠. 아이디, 비밀번호, 그 다음에 인증서, 자, 그리고 조합원 정보 입력,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정보, 협동조합의 기본 정보도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나왔죠. 설립 목적 등. 자, 여러분이 이게 좀 작게 화면이 돼 있는데, 여러분이 직접 들어가시면은 항목들은 쭈루룩 나오니까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큰 항목들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업결산 보고서를 입력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총회 대의원 총회 및 이사회 활동 사항도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 결과 보고서도 입력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퀴즈 나갑니다. 초성 퀴즈인데요. 기역, 이응, 기역, 시읒.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어떤 단어하고 연결이 될까요? 네, 너무 쉬웠나요? 경영공시입니다. 자, 그래서 경영공시 우리 한번 또 중요하게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 정관의 내용 중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출자금 변경, 임원 변경 등이 있다 라고 배웠고요. 또 사회적 협동조합의 정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인가받은 중앙행정기관, 우리 학교협동조합은 교육부죠. 이 교육부 장에게 정관 변경 인가 신청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사장 변경된 경우에는 우리 법인카드 계속 사용 신청서를 내야 되고요. 또 세무서 내지 홈택스에 사업자 등록증 변경을 신청을 해야 됩니다. 또 법인 통장, 신용카드 변경 사항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경영공시, 협동조합의 운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경영 정보를 공개하는 것인데 기본정보 입력, 사업결산 보고서 입력, 총회 대의원 총회 및 이사회 활동 상황 입력, 그리고 사업 결과 보고서 입력 등이 필요하다라고 배웠습니다.